5월 10일 금요일 연방정부 이민부 마크 밀러 장관은 주정부 이민부 장관들과 함께 회담을 가졌습니다. 마크 밀러 장관은 몇 개월 전에 발표했던 비자 발급 수에 제한을 두겠다는 전례 없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처음으로 주정부 및 준주 이민부 장관들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매니토바주 MPNP의 백로그를 해소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PGWP 2년 연장 조치를 내려준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 주정부의 상황을 서로 공유를 하고 주정부 이민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세 줄 요약을 해보면요. 임시 거주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함으로써 캐나다 내 외국인 수를 줄인다는 기적의 논리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리가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주정부들은요 대부분 PNP 그러니까 주정부 이민의 확대를 원하고요.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여지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이 회담대로 간다면요. PNP 쪽에 좀 희망이 보이겠죠. 다만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향후 몇 개월 또는 좀 길게 잡아서 1년 내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두고 볼 일이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빠르면 2년 아니면 3년 이상을 봤을 때는 PNP 쪽이 좀 희망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회담에서 주정부 이민부 장관들이 밝힌 의견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방정부 마크 밀러 장관이요. 한 달 반쯤 전에 발표했던 내용 있죠. 그러니까 향후 3년 동안 외국인 임시 거주자 비영주권자 수를 현재 캐나다 인구의 6.2% 수준에서 5%로 낮추겠다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건 이전 키아리 영상에서도 다룬 바가 있지만 6.2%에서 5%를 줄이면요. 캐나다 인구 약 4천만 명 중에 1.2%에 해당하는 48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주정부 장관들은요. 마크 밀러 장관이 이 방안을 발표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의외죠. 왜냐하면은 이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일부 주에서 PNP 신청자가 확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프로세싱에 굉장히 부담이 심해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효과가 일어났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어요. 임시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생기잖아요. 향후 3년 동안 몇십만 명 수준으로 날려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PNP 신청부터 하고 본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설령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해도 서류 검토는 반드시 해야 되고 프로세싱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수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많이 늘어나니까 공무원의 노동력과 시간이 그만큼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백로그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매니토바주에서는요. 마크 밀러 장관이 이 발표를 한 이후에 MPNP 신청자가 확 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연방정부에 도움까지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2024년에 PGWP가 만료되는 MPNP 신청자들의 PGWP 기간 그러니까 오픈 워크 퍼밋 기간을 2년 연장해 주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죠. 매니토바 이민부 장관인 말레이아 마셀리노는 앞으로 MPNP를 잘 진행을 하면은 향후 연방정부에서 MPNP 쪽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서스캐처원주 제러미 해리슨 장관은요. 서스캐처원주는 외국인 임시 거주자 유입이 타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임시 거주자들 영주권자를 전환하는 이 프로세스 진행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의 주정부들은요. PNP 그러니까 주정부 이민의 확대를 원하고 그리고 주정부별로 각자의 노동시장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임시 거주자 수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크 밀러 장관은 어떤 견해를 밝혔을까요? 일단 첫째로는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임시거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확대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라는 거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밀러 장관이 실제로 한 말인데요. The fact people are already here. The impact on affordability has already been baked in. So it's smart.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이들로 인해서 캐나다 경제에 일어난 영향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영주권 발급을 확대를 해주는 거는 스마트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캐나다에 머물 자격이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캐나다 경제에 이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물고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새로 유입되는 외국인이죠.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임시 거주자 목표치는요, 이번 여름 동안 준비를 해서 가을에 발표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100%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한도치가요. 올해 가을쯤에 알게 되겠죠. 그리고 망명 신청자의 처리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했고요. 망명 신청자 중에 망명이 거부된 사람들의 추방 절차도 더 빠르게 이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입법 절차도 진행을 하고요. 연방정부 예산안에 이 부분도 포함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난민 망명 신청 때문에 캐나다가 최근에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걸 생각하면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해요. 이번에는 템포러리 워크 퍼밋 임시 취업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각 주정부 장관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각 주별로 앞으로 한도가 설정될 템포러리 워크 퍼밋 발급 수 있죠. 이 한도치를 어떻게 배분을 해서 배정을 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2018년에는요, 임시 취업 비자 보유자가 33만 7,46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에는 이게 60만 5,851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그리고 마크 밀러 장관은요, 캐나다 노동 시장이 이렇게 급증한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중독이 된 상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키어리 채널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LMI에 관련 영상에서도 조금씩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요, 이 캐나다의 고용주들이 낮은 임금으로 마치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이 임시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부려먹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외국인 노동자들을 굴리고 교체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캐나다 기업은 물론이고요, 개인 사업체에게도 참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밀러 장관은요, 각 주마다 이 외국인 노동자 중독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갱생해야 될지를 모색해야 할 거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이 관련 외부 전문가들은 이 회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밝혔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키어리 채널에서도 한두 번 언급이 되었던 워털루 대학 경제학과 교수 미칼 스쿠터루드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템포러리 워크 퍼밋만 마치 별개의 요소인 것처럼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템포러리 워크 퍼밋은 전체적인 이 이민 시스템의 일부지,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워크 퍼밋 정책이 변화를 하면 이에 따라서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받고 변하게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특정 부문의 인력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기 위한 정책과 영주권 발급 기준을 계속 변경을 했잖아요. 이게 변경이 되면서 해당 분야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많이 늘었고요. 특히 기술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었다고 스쿠터루드 박사는 얘기를 하고요. 이 기술 숙련도가 낮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캐나다가 매력적인 행선지가 되면서 이민자가 크게 늘게 됐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유학생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캐나다에서의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되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캐나다 정부에서 발급하는 영주권의 개수에는 한도가 있는데 사람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경쟁이 심해졌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취업 관련해서도 경쟁이 심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 사람들이 좀 몰지각한 악덕 사업체라든지 이민 컨설턴트라든지 아니면 고용주의 이 악의적인 행동에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박사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참고로요. 그리고 스쿠터루드 박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요, 영주권 취득 과정을 예측하기 더 쉽고 투명하게 체질 개선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참 지당한 말이죠. 하지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한편 CIBC 은행의 CIBC 이코노믹스 수석 이사인 앤드류 그랜썸은 이런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외국인 임시 비자 발급 정책을 바꾸면은 인구 증가 속도도 늦어질 거고, 덕분에 주택 수요라든지 일자리 관련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 인력 부족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은 기업이 더 많은 인건비를 지불을 해서 사람들 고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급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활용할 폭이 줄어들면은 기업의 이윤도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에는 도산까지 하는 기업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저임금 외노자 못 부려먹으면 회사가 망한다. 너무 친숙하게 들리죠? 마치 UTC 플러스 9 시간대로 순간이동을 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담의 내용과 결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알아보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위시한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 루트보다는요, 주정부 이민 쪽에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 입장에서는요, 각 주정부마다 필요로 하는 직종과 인재상이 뭔지를 계속 살펴봐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정부 이민의 가장 큰 특징을 절대 잊지 말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몇 번씩 얘기한 부분이지만요. 일단 주정부 이민 쪽은요,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구체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이 닫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만 해도 엘버타즈 AOS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었죠. 주정부들은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최대한 자기들에게 맞게 유연하게 운영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한창 열려있던 정책이 닫히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을 준비하는 우리들도 이거에 맞춰가지고 대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떤 주든 간에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언어 점수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이 가고 싶거나 아니면 도전하려는 주가 원하는 쪽에 최대한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여러 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은 한쪽이 막혀도 플랜 B가 마련이 될 수가 있겠죠. 이쯤 되면은 예전에 존재했던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CEC 프로그램은 부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건 좀 안타까워요. 자, 그다음 마크 밀러 장관이 이전에 얘기했던 외국인의 외부 유입은 줄이고 캐나다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발급을 해서 캐나다 내에 있는 외국인 비율을 줄이겠다라는 말은요,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참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CBC 뉴스도 그렇고 토론토 스타도 그렇고 언론들의 제목 워딩이 마치 외노자들 영주권 다 퍼줘가지고 캐나다 내에 있는 외노자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캐나다 로컬들이 내용을 읽지 않고 제목만 대충 훑어본 다음에 마크 밀러 장관은 엄청 욕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개논리가 다 있냐 이러면서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제목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Ministers Suggest라고 복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주정부 장관들도 모두 동의한 내용이란 뜻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내린 결론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 말만 똑 떼어놓고 보면은 좀 황당하죠. 좀 개병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맥락을 생각하면은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국인이요, 뭐 영주권 받아봤자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뭐 영주권을 받는다고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다. 영주권 받으면은 또 새로운 어려움들이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하잖아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물적으로도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정적인 상태에 돌입을 하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알턴 2가 빠지는 느낌이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류 상태에 대해서, 신분 상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 이유가 사라지니까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루트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손을 댈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담 내용을 보고 나니까요, 몇 달 전에 다쳤던 엘버타 AOS 프로그램 같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연초에 섣불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몇 달 더 기다려 봤으면 안 다쳤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번 매니토바주처럼 특별 조치가 내려졌을 수도 있고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회담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열리게 될 길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면밀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민문이 많이 좁아지고 까다로워지긴 했지만요. 캐나다는요 여전히 많은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민문을 완전히 닫을 일은 전혀 없을 거고요. 다만 이 캐나다라는 국가와 그 국가를 구성하는 주들이 원하는 이민자의 모습이 스펙이 달라질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 모습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 회담 내용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주정부 PNP 쪽이 희망이 좀 보입니다. 다만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향후 몇 개월 아니면 길게 1년 내에 뭔가 크게 바뀔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서 좀 더 먼 미래 있죠. 짧게는 2년에서 3년 후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천히 게으르게 준비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은 호흡을 길게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